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실정입니다. 진로 선택과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발달 이론과 진로 선택의 문제를 다룹니다. 생애, 직업 발달 혹은 진로 발달입니다. 생애니까 당연히 단일 시점일 수 없죠. 당연한 오답입니다. 단일 시점의 특정 사건에 관한 개념 당연히 아니죠. 아주 명백한 오답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애에 걸쳐서 진화한다고 보는 것 바로 생애의 직업 혹은 진로 발달입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개인의 역할, 상황, 사건에 따른 상호작용, 생활 양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거 맞고요. 자아 발달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톨버트가 말하는 진로 발달 영향 요인이요. 당연한 오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직업 전망, 직업이 어떻게 앞으로 될지에 대한 기대치, 전망은 진로 발달의 영향 요인이 당연히 될 수 없죠. 교육의 정도나 직업의 흥미, 가정, 성별, 인종 같은 어떤 생활 양식에 관련한 부분 모두가 다 진로 발달의 영향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크롬볼츠가 요즘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최근에 직업 문제, 진로 문제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식으로 편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직업 세계에서 성공하려면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놈, 어떤 사람이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유전적 요인이 훌륭한 사람, 부모 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큰 사람, 잘 배운 사람, 많이 학습 경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많이 경험한 사람, 과제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나 직업 환경에서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이야기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여태까지 우리는 야, 네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노력 말고 네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회환경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사회환경적 영향이 직업 문제, 선택의 문제에서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크롬볼츠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냉소적으로 결론을 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가 통제할 수 없는 사회환경적 요소에 집중하지 말고 네가 통제할 수 있고 변화 가능한 학습과 진로 의사결정에 집중해 라는 이야기를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이 두 가지요. 사회 환경적 요인이 크다. 그리고 네가 진짜로 집중해야 되는 건 진로 의사결정과 학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직업 상담사식의 용어로 다시 표현할게요. 자, 특정한 직업을 갖게 되는 건 단순히 선호나 개인의 선택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개인은 통제할 수 없는 복잡한 환경적 요인의 결과이다. 복잡한 환경적 요인의 결과. 요 단어에 밑줄을 긋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 부분들을 한 번씩 쭉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강화이론, 고전적 행동이론,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 근원을 두고 있다. 진로 결정 요인들이 상호작용한다. 개인의 신념과 일반화는 사회학습 모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체크만 하시고요. 진짜 포인트, 사회 환경적 요인의 결과다. 네가 집중해야 되는 건 진로 의사결정이다. 그리고 학습 경험, 학과 전환 같은 것을 포함한 학습 경험이다. 라는 게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 진로 결정 영향 요인 4가지, 이렇게 4가지 혹은 3가지면 1차 시험에 집중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첫 번째,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두 번째, 환경 조건과 사건, 세 번째, 학습 경험, 그리고 네 번째, 과제 접근 기술입니다. 진로 결정 영향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변화가 불가능한 영역과 변화가 가능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변화가 불가능한 영역은 환경적 요인이라고 부르고요. 변화가 가능한 요인은 심리적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환경적 요인은 유전적 요인처럼 이렇게 물려받은 것, 그리고 환경 조건,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 조건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게 환경적 요인이고요. 이건 변화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학습 경험이나 과제 접근 기술 이런 거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변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크롬볼트는 이렇게 변화가 가능한 부분, 학습 경험이나 진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의사결정
의사결정과 관련된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거 오답에 해당합니다. 크럼볼츠의 진로결정 영향 요인에는 학습 경험을 강조하는 동시에 타고난 재능, 유전적 요인 같은 거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크럼볼츠 이론에 따라서 개발된 경력 태도 검사, 진로 신념 검사, CBI 다 같은 단어입니다. 경력 태도 검사는 개인의 진로를 방해하는 사고를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진로 결정 영향 요인 첫 번째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정우성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려받거나 생득적인 개인의 특성들, 이게 바로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입니다. 두 번째 환경 조건과 사건이요. 보통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경제적 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요 그냥 무조건 아프리카 사람 되는 거고요.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래야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60년대 태어나면 386 세대로 사는 거고요. 2000년대 태어나면 MZ 세대로 사는 겁니다. 이 각각의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건들이 생기죠.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삶의 사건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 조건과 사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학습 경험이요. 당연하죠. 학습 경험이 진로 선택을 이끄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구적 학습 경험이란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학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과제 접근 기술이요. 목표 설정, 가치 명료화, 대안 형성이요. 직업적 정보 획득 등을 포함하는 기술입니다. 과제 접근 기술이란 개인이 어떤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동원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사례도 중요해요. 자,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때 기존의 업무 수행 방법을 수정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거 바로 대안 형성에 해당되는 사례죠. 노트 기록 습관과 학습 습관을 수정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안 형성의 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계획된 우연 활용 기술이란 환경 조건과 사건에서 만나는 그 우연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사건들을 어떻게 활용함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걸 활용하는 기술은요. 어떤 사건을 만나도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요. 낙관적으로 바라보고요. 리스크 테이킹을 해주고 인내심과 융통성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바로 똑같은 우연의 사건을 만나도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 낙관성, 위험감수, 인내심, 융통성 이런 것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기억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심 이런 것들은 계획된 우연의 활용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결국 진로 선택도요, 알고 보면 머리 쓰는 행위, 인지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학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 즉 개인의 처리 능력을 발전시키면, 정보 처리 능력을 발전시키면 진로 문제를 훨씬 더 잘 해결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인지적이다, 정보 처리 능력을 발전시키면 된다. 이 두 개를 합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요.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의 첫 번째 포인트는 진로 선택이 바로 인지적인 행위 플러스 정서적 행위라는 거예요. 즉 우리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머리와 가슴 속 사이 어딘가에 진로 선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 인지적 행위고요. 정서적 가슴의 문제죠. 요 사이 어딘가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진로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 오답이요. 정서적인 과정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정서적 과정 포함됩니다. 자, 진로 선택은 첫 번째 인지적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직업 해결 능력은 인지적 기능에 따라서 달라진다. 인지력이 높으면요. 직업 문제 해결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기억력을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 처리 능력이 올라가면 문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 기술도 다 똑같이 강화됩니다. 다시 진로 선택은 인지적 과정입니다. 인지적 과정의 가장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문제 해결 활동이다. 진로 선택은 문제 해결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문제 해결 활동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한테 학습 기회를 제공하면요. 이 학습 기회는 개인의 정보 처리 능력을 발전시키고요. 발전된 정보 처리 능력은 직업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기술을 강화시키죠. 다시 학습은 정보 처리 능력을 키우고 정보 처리 능력은 의사결정 기술을 강화시킵니다. 이게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의 가장 핵심 부분이에요. 진로 성숙, 진로 문제는 결국 자신의 정보 처리 능력에 의존하죠.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오답입니다. 최종 목표는 문제의 해결자이고요. 의사결정자인 내담자의 잠재력을 증진시키는 것, 그게 바로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의 핵심 목표입니다. 패터슨이 말하는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 CASVE, 이거 사실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 번씩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CASVE이고요. C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A는 분석, S는 종합, V는 가치부여, E는 집행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1차 시험 대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 자, 첫 번째는요. 의사소통, C로 시작한다. 의사소통으로 시작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A가 분석, S는 종합, V는 가치, E는 실행, C는 의사소통이다. 요 내용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엽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종이책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반도라의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입니다. 내가 있고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있고요. 그 두 개를 연결해 주는 행동이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삼축 호혜성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를 흔들 수 있는 세 가지의 변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변수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변인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세 가지 변수, 즉 세 가지 중심적인 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의 가장 중심적인 목표는요. 행동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매개 변인, 즉 세 가지 중심적인 변인을 찾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이요. 세 가지라고 그랬죠. 개인이요. 두 번째, 상황, 즉 환경이요. 마지막 행동. 요 세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진로 발달의 역동적 주체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개인, 즉 개인적 신체적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상황, 즉 외부 환경 요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행동, 즉 외형적 행동의 상보적, 상호보완적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델입니다. 반도라의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에서 삼축 호혜성 모델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세 가지 중심적인 변인, 세 가지 중심적인 변수, 바로 개인적 목표, 결과에 대한 기대예요. 결과 기대값, 성과에 대한 기대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나머지 요 이야기들은 요 세 가지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성과에 대한 기대, 결과 기대값이겠죠. 그리고 개인 목표에 대해서 다루고요. 자기 목표가 있고요. 네, 목표가 있고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고요. 결과에 대한 기대값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결국 자기 효능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로 발달과 선택에서 진로, 목표죠. 목표에 관련된 자신에 대한 평가와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이죠. 자기 효능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오답의 케이스요. 성과 기대, 결과의 기대값이지 결과값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답입니다.
자기 효능감, 수행 결과, 개인 목표다 라고 얘기하면 오답이에요. 수행 결과가 아니고요. 수행 결과에 대한 기대값입니다. 기대값이 빠지면 오답이에요. 자, 반두라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가 결국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결국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있으면 과제를 시도하게 되고요. 즉 과제 시도 여부를 알 수가 있고요.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자기 효능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진로 발달에 중요한 개인적 결정 요인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반두라는 성과 문화적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다룬 이력이 있어요. 요거 같이 한꺼번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각해보면 비슷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을 많이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긍정적인 성취 경험들, 이게 자기 효능감을 당연히 키우죠. 두 번째는 내가 직접 하지 않았지만 동영상을 본다든가 주변 사람들이 많은 성공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내담자와 비슷한 인물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는 간접 경험 혹은 대리 경험. 마지막으로 사회적 설득, 즉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장점을 강조하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면 자기 효능감이 올라갑니다. 성취 경험, 간접 경험, 사회적 설득, 이 세 가지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자기 감찰은 영어로 셀프 모니터링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 반응,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행동 같은 게 있을 때 스스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선행 요인과 그 결과와의 관계를 스스로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요. 주로 행동 치료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가치중심적 진로 접근입니다. 원래 가치중심적 진로 접근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흥미보다 가치가 행동 역할을 합리화하는 데 가장 강력한 결정 요인이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나머지는 가치의 특징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는 몇 개 안 된다. 가치는 학습할 수 있다. 뭐 생애 만족은 결국 가치들을 만족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실제 문제는 가치하고 관련 없는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은 학습된 기술,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다시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은요. 학습된 기술, 그 다음에 이러이러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게 바로 가치중심적 접근, 진로 접근에서 나온 하나의 명제고요. 실제 오답의 예를 보면 다양한 요인이 아니고 외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혹은 이런 신체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을 제외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답을 유도합니다. 요건 오답이고요. 나머지 다양한 요인들에서 결정된다. 이게 실제 가치중심적 진로 접근에서 나오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요 문장 집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맥락주의입니다. 개인, 환경 중 어느 한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들 둘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둡니다. 오답이요. 환경 쪽을 강조한다. 이거 오답입니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게 그게 바로 맥락주의의 표현입니다. 나머지 부분 명제들은 한 번씩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행위는 맥락주의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행위는 인지적, 사회적으로 결정이 되며 일상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 진로 연구와 진로 상담에 대한 맥락상의 행위 설명을 확립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 나머지는 한 번씩 체크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지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에 중심을 두시면 됩니다. 레빈슨의 발달 이론, 인생 구조와 인생 주기론입니다. 주기라는 말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뭔가 인생은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안정과 변화를 서로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발달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연령에 따라서 안정과 변화의 계속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해요. 안정했다가 변화했다가 다시 안정했다가 변화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정기는 자신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기고요. 변화기는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침체시키거나 반대로 새롭게 만드는 시기, 이게 바로 변화기인 겁니다.
레빈슨의 발달 이론은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세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문제 출제 빈도에 비해서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걸 모두 다 기억하는 건 그리 효과적인 방법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요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정착 단계 요거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기억을 하고요. 요걸 중심으로 선택을 하시면 생각보다 선택이 쉽습니다. 자, 정착 단계는 33세부터 40세까지고요. 말 그대로 초기 성인 단계가 정착되고 완성되고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초기 성인 단계가 완성되고 안정되는 시기, 이게 바로 정착 단계고요. 33세부터 40세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요 내용들을 보면서 맞는 것 틀리는 것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드만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오하라가 같이 나오기도 해요.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을 기초로 진로 발달 이론을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직업 정체감입니다. 직업에 관련한 정체감, 그리고 진로 발달에 관한 직업 정체성, 다 같은 말이죠. 진로 발달을 직업 정체감의 형성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직업 발달이란 결국 직업 자아 정체감, 직업 정체감이죠. 을 형성해 나가는 계속적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진로 발달이란 직업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직업 기회를 발전시키는 것, 이게 바로 타이드만의 진로 발달 이론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타이드만 진로 발달 직업 정체감 형성 과정은요, 과정이 있습니다. 탐색 과정, 구체화 과정, 선택, 명료화, 수능, 개혁, 통합, 이런 과정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릭슨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별 위기입니다. 즉 단계별로 어떤 위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청년기에는 이러이러한 위기가 있고요. 성인기에는 이러이러한 위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청년기에는 이러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바로 자아 정체감입니다. 청년기에는 자아 정체감이고요. 성인기에는 바로 생성감입니다. 생성감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성공기가 아니고요. 역사적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 것 같은 굉장히 높은 목표예요.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바로 생성감입니다. 다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별 위기의 가장 키포인트, 청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고요. 청년기는 자아정체감이고 성인기는 생성감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드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